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기침이 더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셨군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마스크 벗은 모습을 뵈서 말씀드렸고. 자, 오늘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이 있었는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어갑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이나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을 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 때문에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가 된 것이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 이 질문에 앞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을 했고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야당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반응도 있었군요.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 보수 언론에서도 검찰 출신이 요직을 모두 차지한다고 비판하지 않느냐. 핵심 6인방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임명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이냐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면서 부적절한 비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민변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전화 연결을 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에 이어서 금융감독원까지 친분 있는 검사 출신,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면서 지금 한 13명 이르는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의 인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검찰 출신 또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지나치게 좀 많은 또 주요한 보직들을 차지함으로써 국정 운영이 균형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좀 걱정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이제 금융감독원장 임명이 되면서 이제 금융감독원 역사상 보면 검사 출신 원장은 처음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논란이 큰데요. 의원님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복현이라는 인사를 이제 임명하면서 금융범죄 관련된 수사 경력이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명분과 근거로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금융정책이라든지 또는 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금융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고가 터져서 뭔가 그 사고가 어디서 이제 잘못된 것인가를 보는 측면인데, 금감원은 사전에 그런 흐름들을 보는 거고, 예.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기구예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금융 범죄를 여러 건 수사했다거나 하는 것이 그 임명의 근거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금융감독원장 하셨었죠. 김기식 전 원장의 경우에 네. 그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금융범죄 관련 수사를 했던 경력이 본인이 해봤더니 그 금융감독원 업무에 어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 업무 영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일 수는 있겠어요. 예.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적임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금융 관련된 수사를 검찰들이 더 많이 했었고 예. 그런 전문적인 검사들이 더 많았죠. 그러나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검사 출신들을 금감원장에 앉힌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에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검찰 편중 인사다라는 지적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 예. 의원님 민변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반응도 소개해 주셨지만 민변은 사회단체죠. 예. 어떤 권력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기관, 권력기관이고 거기 출신들을 이제 많이 이제 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검찰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라인 또는 뭐 친윤 검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을 중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편협한 인사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인사는 됐지만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 정말 제대로 기능을 했고 정말 적재적소에 인사했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게 검찰 출신만 하냐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각 기관의 인사도 과연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 또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앉히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특히 주요 보직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장관이 앉으면서 예. 인사정보를 장악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또 검사 출신 앉히면서 특히 이제 친윤 검사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게 될 거고 금감원에는 또 친윤 검사가 앉으면서 이제 각종 금융 정보를 통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이제 주요 보직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 또는 검찰 출신이 가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굉장히 좁은 틀 안에 막대한 정보와 권한이 모이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 그러면 과거의 전례에 비춰 보면은 이게 사실은 사고가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후에 잘하면 뭐 그거야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인사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거죠. 김 작가님.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복현 금감원장 인선 배경에서 라임 옵티머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네네네. 금감원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켜보고 이번에 그렇게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 잘 점검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증권법제 합동수사단 부활시키면서 라임 옵티머스 관련돼서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지금 같이 모여서 라임 옵티머스 건을 재수사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흐름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전에도 아마 제가 한판 승부하고 인터뷰하면서 라임이나 옵티머스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당시에 그럼 검찰 수사가 편향됐거나 잘못됐다고 지적됐던 부분들, 라임 같은 경우 술접대를 받았다든지 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관계자는 드러내지 않고 다른 쪽 정당의 관계자들만 드러내는 형식의 어떤 편향된 어떤 정보 유출 이런 문제 또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균형 잡히게 다 다뤄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관련된 부서에 앉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까 균형 잡히게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은 참 우려가 큰 거죠. 예. 향후 관련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부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갖고 계신 거군요. 네, 지난번에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김 일단은 작가님. 이게 이제 뭐랄까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 민주당 정권에서 증권범죄 합동수단을 해체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당시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도 사실 금감원의 역할 같은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사기 사건인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좀 빌미를 줬다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라임 수사 과정이나 옵티머스 수사 과정이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진행됐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예.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또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건들마다 보면은 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 이름이 계속 거론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예. 검사들이 그러면 그런 보직에 포진이 된다고 해서 그럼 포진이 돼서 다시 조사를 하면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거고, 특히 다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수사에 관련돼 있거나 또는 그런 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또 주요 부서에 배치된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런 것이 과연 그러면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인지 이 부분도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일단은 말이죠.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걸 보게 되면 이 규모라는 게 어떤 네.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사기 자체가 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정작 이 권력 쪽은 수사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했을 때 수사가 됐었으면 피해액이 이렇게 커지질 않죠. 근데 그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거 이제 투자액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그 당시에 관련됐었던 사람들의 어떤 라인 또는 친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들어가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면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재수사 결과 예컨대 지금의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또 편파적이다 또 이럴 것 같아가지고요. 수사 결과를 보고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이 금융감독원 초대 원장 이현재 원장인데 기재부 장관도 했죠. 이분도 지금 옵티머스의 고문이었고 그다음에 최동호 검찰총장 이기남 법무부 장관도 다 그 당시 고문하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다 무혐의 처분받고 나왔거든요. 옵티머스가 성장한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민주당만 딱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고 보여지니까 수사가 좀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민주당 새 비대위가 지금 꾸려져서요. 그거 질문 좀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이 선출이 됐죠. 네, 맞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직 비대위가 이제 출범해서 일을 막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닌데요. 예.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당내에서 좀 조율을 좀 잘하는 것으로 좀 병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율을 잘한다. 예, 그래서 당분간에 이런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당내 상황을 좀 조율을 통해서 좀 잘 해소해 나가면서 맡은 바 임무를 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이 86세대 맏현격인 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586 용태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용태 대상인 분이 또 비대위원장 된 것은 말이 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비대위원장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짧은 임기를 소화해내는 것이고요.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총선 불출마 선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인 그 용태론 대상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그 내복약을 처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 선거 패배를 놓고 친명, 친이 서로 친명이니 친문이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왜 당신들이 나와서 선거를 지게 만들었느냐 하고 한쪽에서는 너희들이 검수완박하다 진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분이 굉장히 원만하시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사실 둘 다 책임이 있는데 그냥 비긴 걸로 하고 사실 아무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결국은 반성과 쇄신이라는 거 없는 채 그냥 전당대회 여는 거 관리를 하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총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평가 관련돼서는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되게 폭넓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의 당의 흐름 이런 것들을 놓고 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평가에서 성역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얘기 계속 이제 민주당 내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해야 한다는 분도 있으시던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내 양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예. 찬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재명 의원님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898님이 의원님께도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당권 도전 계획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이름을 봤습니다. 라는 청취자의 질문 답해 주세요. 뭐 여러 이야기들 저도 듣고 있어요. 고민하고 계세요? 오늘만 해도 한 4명 정도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이야기 좀 듣고 있어요. 예. 고민을 할 땐 듣고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군요. 예, 출마를 결단하시면 나오셔서 또 출마 의사도 직접 밝혀주시고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실지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사 편중 인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지 좀 들어봤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반응 자체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민주당 얘기해 보죠. 진 작가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즘 이제 부쩍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니들도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도 민변 그러지 않았느냐. 아주 안 좋은 조짐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검찰이 너무 많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검찰이죠. 그다음에 국정원이죠. 그다음에 금감원장이죠. 공정거래위원장이죠. 이거 다 그 사정기관이거든요. 이 사정기관들 사이에 서로 상호 견제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단 말이죠. 이들 사이에는 당연히 이제 커넥션이 있겠죠. 서로 잘 알고 그러는 사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그냥 검사들만이 아니에요. 그냥 검사들이 아니라 검찰에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특수검사들. 특정한 검사들이거든요. 예. 대개는 우리가 흔히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르는 분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검사들이란 말이죠. 카풀이라도 했던 분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이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종의 대통령 친위대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이들이 사실 중요한 권력기관들을 다 장악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예. 그 바탕에 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은 능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할 때 검사 엘리트주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 집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능한 엘리트 집단이다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만 가지고 나라를 꾸리는 게 뭐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것이다. 이런 예. 자신감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김성애 소장님은? 예, 일단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있지 않느냐 여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가 아닌 사람. 예, 정말 빵 터졌는데 진 작가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인사, 정보, 감독, 사정기관은 전부 다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에게 맡긴 것은 뭐 자타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이 다 장악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민변이 법무부를 장악했죠. 100번 양보해서. 법무부에 옛날에 검사가 가던 자리를 민변 변호사가 들어온 것을 검사 시절에 바라봤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민변이 뭐 금감원장도 맡고 뭐 국무총리도 맡고 국토부 장관도 맡고 이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너무 경험에 의거해서 법무부가 민변에 의해서 습격당했다는 생각, 저거 원래 검찰 건데 이 말씀이 너무 바깥으로 나온 거라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대화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점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검사에 대한 지적하셨던 거 오늘 아까 이제 논평에서 말씀하셨고 제가 논평에 대해서 진 작가님 논평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요 이야기도 설명만 잠깐 드리면 그러니까 행정부 공무원들은 모두가 똑같은 월급 체계를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월급을 이제 조정하고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로지 검사만 법무부가 법률로 따로 의율해서 판사랑 똑같이 월급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 쓸데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부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제도 안에서 받자는 취지로 바꾼 거지 삭감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판사랑
똑같은 준사복귀가 있는데 무슨 얘기야? 라는 이런 자만심이 그렇게 해서 서울대법대 가면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서울대법대가 잘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저의 마타도어로 김 하죠. 소장님의 예. 생각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뭔가를 받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인재들이 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냉중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이제 검사한테 정치적 기소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월급을 깎겠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코미디거든요. 예, 논점이 흐려져서요. 네. 그 얘기를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야당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의원 인터뷰까지 들으셨는데 좁은 틀에 막대한 정보가 모인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것은 우려한다.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정치한 지 오래되지 않잖아요. 예. 1년밖에 안 되니까 예.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재풀도 만나고 인맥도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쪽은 검찰 자기가 아는 검사들로 꾸리고 저쪽은 뭐냐면 그 믿을 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비들, 기재부 관료들을 예. 믿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전두환도 말이지 정치 잘했지 않냐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지 않았냐. 선거운동할 때. 그치.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 바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2부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또 말씀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어서 다음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다시 또 사면 얘기가 나오네요.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형 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재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안을 검토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인데 예. 만약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출소를 하게 되면은 사면 논의가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은 사면을 통해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단 신중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도 지금 되지 않았는데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한다면 결국 자기 대선에 기여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요즘 윤석열 대통령 보면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굉장히 새로운 모습 아닙니까? 됐습니다. 네. 그거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그렇죠. 돼요. 예. 굉장히 그 대통령 기자를 만나기 어려운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MB 사면론 재점화되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8.15 사면을 앞두고 나 여기 있어라고 이제 여론전 하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범죄자에 대한 사면 필요하냐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미 그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사면 공언했거든요. 본인의 공약대로 진행하시는 것 뭐 저는 반대하지만 진행하는 건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설득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득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 작가님. 뭐 이런 말하면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겠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그래도 좀 평가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팬덤이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사면을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분이 이제 그런 동정을 공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YS가 됐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자금 안 건드리잖아요. 예. 옛날에 약간 암묵적으로 그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보복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상 그 수사에도 상당히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연을 끊기 위해서라도 지금쯤은 좀 충분히 좀 처벌을 받았다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이제는 뭐 사면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 원한의 정치의 고리를. 예. 예. 본인 사과라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이 계속 나오네요. 일단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 자금으로 도색한 다음에 개인용 차량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기간에 같은 기간에 이들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계약을 따내려던 금융기관 사회이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B국민은행 사회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해 충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좀 빚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학자 출신들에게 또 단골 메뉴 논문 표절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논문을 여러 번 표절했다는 그런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됐고요. 박순애 후보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 곳에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연구 보고서라든가 논문을 다른 어떤 그런 뭐 학술 대회 한 곳, 학회지 두 곳 이런 곳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거든요. 예. 일단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은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기 때문에 부당한 중복 게재를 신설해서 개정한 시점은 2015년이고 그 이전에는 중복 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논란이 되는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주실까요? 이거는 뭐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명확한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치더라도 적어도 2007년에 제정된 이후에는 이 규정을 갖다 좀 지켜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이게 사실 여러 중복 게재하는 것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논문 편수 늘리기거든요. 교수님들이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네, 실적이 예.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2015년부터는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뭐랄까 무한 소급해서 적용하기 좀 힘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걸리는 사람 다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너무 강해가지고 7단어가 연속으로 되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바로 카피킬러가 터져들거든요. 잡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요 기준만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소장님 짧게. 예, 뭐 이거 렌트카 사서 나중에 다 고치고 그 정치하고 고친 다음에 본인이 개인차로 바꿔서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사서 타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참 별의별 것을 다 하신다는 저도 이런 수법 처음 봤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소한 건데 참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하죠. 자, 민동기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